야, 건의가 세긴 세요.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 함구령이 아마 내려졌다고 하는데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뇌물 보관 창고 대통령실에 있어서 거기에 잘 보관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조차도 이제 비난 여론이 나오니까 한마디 말도 안 나옵니다. 모르겠다가 이제 공식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독 한동훈만이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을 아마 수락할 것 같죠.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내부적인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희한한 말들을 하고 다녀요. 김건희 카바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말들을. 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한동훈이 그것은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 아주 나쁜 몰카 공작이다. 한마디도 잘라버립니다. 김건희 호위 무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악법이다 라고 딱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김건희를 완전히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의 새치어로 보호를 하겠다. 본인의 검으로 캐비넷 정치로 캐비넷 수사로 김건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건 자신만의 자신감 이게 뿜뿌가 됐나 봐요. 법무부 장관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지가 세상에 최고인 것 같거든. 지가 칼로 다 휘두르면 다 깨갱하고 다 죽거든.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특수검사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또 본인이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막 생긴 거죠. 막 혼자 뿜이 막 들어간 거야. 자만 오만 전 국민의 70%가 찬성하는데도 본인은 막을 수 있다. 본인의 새치어도 막고 검찰의 칼날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해서 오는 거죠. 한동훈이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뭐냐면은 누군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다를 내린 거죠. 최고 실권자가 오다를 내린 겁니다. 대통령실의 최고 실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오다가 내려왔을 것이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받겠죠. 내부적인 반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내외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합동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은 거꾸로 썼죠. 거꾸로. 대부분 추대하는 분위기고 약간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언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해서 한동훈을 추대한 이유가 건의를 보호해라는 거야. 보호해라. 김건희 특검법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무조건 반대다. 반대고 재의결도 무조건 반대다. 윤석열이 그걸 승낙할 수 있겠어요? 건의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걸 받는 순간에 건의는 구속이에요. 구속 확정입니다. 확정. 최은순 전마 구속되잖아요. 건의도 구속 확정이야. 건의 인생 끝나는 거죠. 윤석열 혼자 나머지 3년 동안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3년 반 동안. 쉽지 않은 그림이죠. 윤석열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혼자 국정 운영 능력이 없어요. 혼자는 자력으로는 안 돼요. 자, 박명동의 서명도 혼자 못해서 어떻게 메모지 세 줄도 외워서 못 써서 생각해서 못 써서 메모지 들고 가서 메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서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건의 없으면 국정 안 되는 겁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건의의 구속은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한동훈을 급하게 투입한 거예요. 한동훈을 급하게 투입해서 한동훈은 뿜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1년 6개월 동안 해봤기 때문에 또 천하에 특수검사들 쫙 깔아놨잖아요. 깔아놓고 전 부처에 딱 깔아놓고 특수검사들 전면에 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새치어와 이 검찰의 칼날만 있으면 다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 못 믿겠으니까 한동훈을 투입해서 국힘당을 장악하자. 국회의원들을 장악해서 해버리자 이거죠. 꼼짝 못하게 목을 비틀겠다. 팔을 비틀고 협박하겠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협박 정치죠.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을 해서 윤석열한테 보내면 윤석열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오면 한동훈이 철저히 비대위원장이니까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당대표잖아요. 당대표.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것을 부결을 시키겠다.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 국민 뭐 여론은 신경 안 쓰겠다. 나 30% 지지만 받아도 국회 100석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100석 총 300석 중에 100석 유지만 하면 윤석열은 탄핵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국회 개헌 저지선도 확보한다. 개헌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특수검사들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를 계속 하겠다. 나 국회 없어도 돼. 그냥 시행령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거죠. 국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시행령 고쳐서 다 그냥 하면 돼.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니까. 행정부 권한이 막강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동훈의 시행령 통치를 막았어야 되는 거. 민주당도 반대하고 탄핵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이제 짠 거죠. 뭐 이게 마스터 플랜인 거죠. 그리고 더욱 공고히 하다가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을 물려받겠다. 이런 심산인 거예요. 검찰 통치 계속하고 영향력 키우고 그 몸집 키우다가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 그런 법인 거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 건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과 건의와의 관계를 보면 누가 우인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 누가 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위 아래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주도권이라고 표현하기 맞겠네요. 주도권을 건의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고 보잖아요. 건의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보잖아요. 주도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과 건의와의 관계에 다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건의가 우입니다. 우이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의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락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상당히 치밀합니다. 건의의 성격은 한 개 한 가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주도 면밀해요. 건의 예전에 녹취록 이명수 기자인가요? 김명수 기자인가? 그 녹취록에 보게 되면 건의가 꼼꼼하게 계획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시합니다. 그때 이명수 기자가 그러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뭐 제보할 게 있다 하니까 그 한동훈한테 줘. 한동훈한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건의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직접 또 그 기자하고 한동훈하고 하면 가운데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어디 통해서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시 바꿔줘서 누구한테 직원을 주면 직원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꼼꼼하게 위치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조심해라 하면서. 그거 보면 건의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라니까요. 대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하는 게 아니에요. 올빼미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올빼미 체질. 아마 밤새워서 밤에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밤에 주로 이제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계획도 이렇게 일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낮에 보면 꾸벅꾸벅 졸잖아요. 뭐 행사장 나가서 이제 올빼미 체질인 거야. 밤에는 불면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올빼미 밤에 막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짜는 거죠. 짜는데 굉장히 치밀하다. 그래서 김건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김건희의 성격을 분석해 볼 때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다 라는 거죠. 전체적인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 건의와 한동훈, 윤석열의 입장은 주로 그런 건데 이제 깝깝한 게 뭐냐면은 자, 100석 유지 전략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그쪽은 100석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전략이고, 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못했을 경우에 강력한 범야권이 반 윤석열 파들이 200석 이상을 못했을 때 탄핵이 실패를 하잖아요. 만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이제 총선에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200석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180석 가까이 되는데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0석을 이상을 해서 김건희,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국정이 더욱더 혼란스럽겠죠. 내년 4월 10일 이후에 그냥 국힘당이 윤석열 파가 100석 이상을 획득해서 탄핵을 모면한다라고 봤을 때 김건희 특검도 좌초가 됐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 특검법이 또 발의가 될 겁니다. 고속도로법도 있고 지금 많잖아요. 명품백 듀얼 그것도 이제 특검 가능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한 번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특검 발의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경력 조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이런 것도 이제 특검이 가능한 거니까 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저것도 있잖아요. 잔고 증명 위조 당좌수표 발행. 이것도 이제 김건희가 관련됐다고 볼 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추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김건희가 안 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같은 공동 주범이 김건희 주도했다라고 막 진정도 내고 했잖아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 김건희 관련 인사들이 주로 코바나 컨텐츠 감사라든지 뭐 동창이라든지 동창이 상호신용금고 직원하고 같이 짜고 한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김건희가 관련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법이 또 발의되고 또 시끌시끌 하겠죠.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오긴 할 겁니다. 가져오긴 할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다음번에 가져오겠죠. 5월달 이후에 차기 국회에서는 가져오겠죠. 하지만 국정 혼란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윤석열이 기가 살아서 100석 이상으로 탄핵을 모면하게 되면은 나라가 더 이제 거덜나겠죠. 거덜나고 시끌시끌하고 또 특검법 발의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 싫은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다 차기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강력한 반윤석열 정당한테 연합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든 윤석열 탄핵당이든 간에 몰아줘야 윤석열 일당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 여러분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윤석열이 한동훈이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본 동영상이 널리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한번 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